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구독자 300명, 누적 조회수 5,000뷰를 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왜 여권이 필요한가 하면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5년이 지나면 매달 500에서 600불 이상씩 4만 불 정도가 쌓이게 되며 집값이 약 15% 정도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한겨울이라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 준비 없이 한국에 나갔다가 겨울 코트를 산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거의 입을 일이 없어 잘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연중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겨울이긴 하지만 쌀쌀한 가을 날씨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땅이 넓다 보니 낮은 지역에는 비가 오는데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면 눈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구독자 300명, 누적 조회수 5,000뷰를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정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택 구입하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시기 위해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실제로 2019년에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쉽고 간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미국에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왜 여권이 필요한가 하면 외국인 융자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지인에 맞는 조건의 융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크레딧이나 인컴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아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좋은 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외국인 융자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주택 구입 전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 융자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내에서 텍스 아이디 넘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앞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을 경우 회계사를 통해 텍스 아이디 넘버, 즉 TIN 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분들께 의뢰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이것부터 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는 용도뿐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시면 여러 가지로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은행 계좌를 오픈하시는 것입니다. 이 넘버와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미국 내에서 은행 계좌를 여실 수 있으며 편하게 입출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회계사를 만나서 텍스 아이디 넘버를 발급받으시고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현재 외국인 융자의 경우 구입 가격의 35에서 40%만 있으면 크레딧 없이 담보 융자가 가능하게 되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5.25에서 5.5%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돈을 어떻게 송금하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구입 가격의 약 50% 정도 되는 돈이 본인 이름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50%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융자를 제공하는 은행은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오셔서 당장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1년에서 2년 정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예치금, 즉 리저브 머니가 계좌에 들어있는 잔고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가 에스크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니 꼭 이 과정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난 후 예치금, 리저브 머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불가피하게 나누어 보내실 필요가 없다면 구입 가격의 50%를 한 번에 송금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새로 오픈하신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한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 이름, 미국 내의 계좌 이름, 구입하시려는 주택의 바이오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여권에 있는 이름, 한국, 미국 계좌에 있는 이름과 주택 구입 이름이 같아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구입 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에스크로 컴퍼니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트럼프 정부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머지 주택 구입은 한국에서 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에게 알맞는 지역과 가격을 결정하시고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직접 눈으로 집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 당연한 부분이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주택을 파실 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시게 된다는 점만 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 과세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보고한 서류를 한국에 있는 회계사에게 보내면 한국에서도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시겠지만 한국 내에서도 회계사를, 미국 내에서도 회계사를 고용하셔서 이런 세부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주택 보유 세금이 0.25% 정도이지만 캘리포니아는 1.2에서 1.4%로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세금의 나라이기에 그렇다는 것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분과 세금 부분도 잘 매니지먼트에 나가시면 이 부분도 다음 해부터는 조금씩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세금 보고 시 잘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권을 준비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주택 구입과 세금 보고를 위한 텍스 아이디 넘버를 발급받으시고 은행에 가셔서 여권과 동일한 이름으로 계좌를 오픈한 후 한국에서 본인 계좌로 구입 가격의 50%를 송금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주택을 알아보시면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나머지 주택 구입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 유튜브 4편 주택 구입 절차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택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집장만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목돈을 가지고 집 사겠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습니다. 단 절차만 잘 따라오신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시는 기러기 부모님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아담한 집을 구입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돈을 낭비하시기보다는 적당한 무기지용자를 받아서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고 5년 정도 지나서 집을 팔 경우 구입 가격보다 평균 10에서 15% 정도 이상의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할 경우 투자하신 금액을 거의 가지고 나가시거나 심지어 약간의 이익을 보시고 귀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700불 렌트에 5년간 거주하신다면 약 16만 불을 소비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60만 불짜리 주택을 40% 다운하시고 구입하신다면 35만 불에 대한 융자금 약 1,750불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금이 약 30% 정도 갚아지게 되므로 5년이 지나면 매달 500에서 600불 이상씩 4만 불 정도가 쌓이게 되며 집값이 약 15% 정도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9만 불 정도의 수익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을 합치면 13만 불 정도가 나의 이익금이 된다는 것이죠. 위에 렌트로 계신 분과 비교한다면 3만 불만 내시고 5년을 거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집에 시세 차익이 9만 불 발생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세금을 낸다고 해도 최소 5만 불 정도로 5년을 사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기에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택 구입 결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내 드림하우스를 가져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
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빚을 알면 돈이 보인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